자, 지금 5장, 사회보장제도를 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지금 마지막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뭐,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절실해졌는데, 물론 이제 워낙 우리가 지금 익숙해가지고 건강보험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 나고 병원 간다 그러면 그냥 다 병원 가서 거의 아주 조금 돈 내고 대부분 다 치료할 수 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이제 건강보험 때문에 덕에 지금 가능한 겁니다. 실제 이제 이 건강보험이 이 전 국민에 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된 것이 한 30년 정도 역사밖에 안 됩니다. 자, 이 건강보험의 목적과 연영을 본다 그러면, 이제 목적은, 이제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국민들이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평소에 보험금을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시키는 사회보장제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보험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도 뭔가 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자동차는 법적으로 법으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강제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선택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죠. 강제로 들어야 되는 것은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예를 들어 100대 예를 들어 1000대 중에 하나 정도 사고가 나더라도 났을 경우에는 사람의 굉장히 인사나 사람의 손실이 크다. 그 다음에 물적 손실까지도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사고 나면 알아가지고 서로 다 해결하라 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준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란이 나고 그 다음에 고통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전 국민이 들면서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매달 내는 돈은 굉장히 낮은 비용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의 뒷수습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법에 강제로 들어야 되는데도 안 드는 사람이 있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벌금을 내기도 하는데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국민이 강제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들어서 의료 사고 의료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을 그래도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낮은 비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낸 돈 가지고 쓰는 겁니다. 낸 돈 가지고 내 돈까지 내가 쓰는 셈인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그럴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낮은 사람의 돈 가지고 수요가 높은 사람의 돈을 보조해 주는 꼴입니다.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세대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가 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같이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 젊은 세대는 별로 병원 갈 일이 없죠. 병원 갈 일이 없으면 사실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돈만 내는 겁니다. 내는 건데 대신에 뭔가 하면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나이가 안 들더라도 큰 병에 걸린 소수 사람들은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서 그 치료를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총액으로는 어차피 전 국민이 내는 돈입니다. 내는 돈 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국민 상호 간 위험 분담시키는 겁니다. 위험을 분산시켜 가지고 비용을 분담시키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 1명 정도, 1000명이 1명 정도 암 걸리는데 암 걸리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엄청나게 드는데 이제 그 비용을 1000분의 1로 나눈다 그러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위험을 분담시키는 사회보장제도가 건강보험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시작됐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1977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주 일부에서 시작했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소위 직장인들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직장인도 이제 500인 이상 큰 기업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큰 기업에서 일단 직원, 예를 들어서 뭔가 복지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 거죠. 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이런 복지 수준이 높아야지 직원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병원 가서 뭔가 병원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훨씬 더 병에 대해 가지고 내성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체력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병원 문제도 해결됐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경우에 가족이 만약에 병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온 정신이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다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다 해결해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원, 이 79년에 그 2년 뒤에 이제 따라서 했습니다. 했고,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 하고 있다가 이제 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하더라도 뭔가 하면 여기에 포함 안 된 사람까지도 다 하자. 그래서 전국민 의료보험.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은 직장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 단계적으로 이제 뭐 5인 이상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까지 되겠죠. 사업장으로 다 늘었고, 그 다음에 사업장하고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이 이제 지역이죠. 그냥 지역에 있으면서 그냥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지역의료보험으로 해서 다 가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이슈가 이제 2000년에 한번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사회적인 뭐 시위도 많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의료보험은 요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직장 의료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됐던 지역의료보험, 이 세 개가 있었죠. 세 개가 있었는데, 뭐 이거 두 개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료보험하고 이 기존의 직장의료보험을 합치는 문제가 있죠. 공단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공단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좀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합치자라는 건데, 효율성 제고는 사실은 이제 명분이고, 재원의, 그러니까 이제 분산 분담을 좀 더 강화시킨 차원에서 이제 합친 겁니다. 합친 건데, 왜냐 그러면 이거 말고 이 공단 두 개는 굉장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은 월급에서 월급 주기 전에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뭐 보험료는 다 전액 거의 100%, 99.9% 징수가 돼요. 징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보험급여 같은 경우가 뭐 다 문제없이 다 지급이 되고,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공단은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여유돈까지 가지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반해가지고 지역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비싸다고 계속 불평이고, 그래서 돈 안 내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징수율이 뭔가 하면 80%가 안 됐습니다. 7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내야 될 사람들의 30%는 돈을 안 내겠다라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돈 못 낸다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뭔가 하면, 그런데도 뭔가 하면 또 병 걸리면 그때 내는 거죠. 내고, 병 걸리면 병원 가가지고는 병원 가고, 그때부터는 내고, 그 다음에 혜택은 받고. 이제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굉장히 부실, 거의 적자 상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적자 상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기업이 반대주죠. 직장인은 직장이 반대주기 때문에 실제 뭔가 하면 국민연금에 들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반밖에 보장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안 들지만, 지역의 국민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반 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자기가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국민연금에 든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비싸다고 계속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불평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뭔가 하면 그거 다는 안 받고 한 80% 정도밖에 안 받는 거죠.
중간에 이제 그걸 타입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도 직장 같은 경우는 직장이 보험금을 반대해 줍니다. 반대해 주기 때문에 실제 직장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좀 덜한 셈이죠. 덜한 셈인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커버리지인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이 직장인보다 더 많이 내는 셈이죠. 반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부담을 느끼고 비싸다,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뭐 사전에 공지하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사정만 보면 이 지역의료보험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합친 거죠. 제일 큰 목적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쪽 이쪽에서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왜 우리 돈 가지고 다시 그 돈 거기 가느냐. 지금 우리는 적립금도 이만큼 있는데 그 돈이 왜 그쪽으로 가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제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죠. 그래서 뭐 국가가 뭔가 하면 세금으로 몇 년 동안 조금씩은 더 대주겠다라는 그런 뭐 타협으로 해가지고 겨우 뭐 이 압력과 진압과 그다음 회유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출범을 시켰습니다. 출범을 시켜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전 국민이 단일 하나의 보험공단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험료 부과 액수를 본다 그러면 이 직장인들보다는 이 지역인이 보험료는 적게 냅니다. 그러니까 절반 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액수는 더 많다 그래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내는 거는 뭔가 하면 더 적게 내는 그런 형식이 아직도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여전히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이제 보험금을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통합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이슈가 등장한 것이 2008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기에는 이 건강보험하고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카테고리인데 뭐 거의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내의 하나의 부가적인 보험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그러니까 보험료 징수도 연계시켜가 징수하고 있고 따로 징수기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도 대부분 연계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도. 자, 이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은 왜 됐냐 그러면 소위 치매 환자들이 늘기 때문에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더라. 전염병도 아닌데 왜 늘었냐? 그러면 소위 장수의 결과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이거는 이제 오래 살면 원래 이제 이런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80대 중반 넘어가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뭐 이 인간 몸에 있는 뭔가 이 기능이 이제 저하대가 생긴 거 아닌가 이래 보는데 뭐 아직도 치매에 대해 가지고는 그 발생 메커니즘을 잘 알지도 못하죠.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치매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완전히 그 가족이 그냥 거의 붕괴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병수발하다 보면 효자효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좋은 뜻으로 진짜 효자효녀인데 1년, 2년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다 지치는 겁니다. 지치고 그다음에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아마 소가족, 그러니까 핵가족이 되면서라는 이야기죠. 옛날같이 뭐 한 집에 뭔가 하면 3대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집에 가구 구성원이 많습니다. 뭐 6명, 8명, 10명씩 이래 있죠. 그렇다 그러면 뭔가 하면 이제 직장 나간 사람도 있고 내 집에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한 분이 치매 걸려가지고 이제 있다 그러면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돌볼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핵가족이 되면서 뭐 많아봐야 한 집이 뭐 부모와 자식 둘, 뭐 노인들이 잘 없는 거죠. 있어야 노인 한 분. 한 분 있어도 뭔가 맞벌이로 엄마 아빠 다 나갔다. 애들이 케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대가족이라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족 내에서 어떻게든 그거를 뭐 꾸려 나갈 수는 있습니다. 돌볼 수는 있는데 지금 핵가족에서는 뭔가 하면 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뭐 이 보험 도입 이전에는 뭐 맞벌이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뭐 퇴직을 하고 휴직을 하고 뭐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환자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전혀 뭔가 하면 이 사회성이 없어지고 뭐 이 사회적인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24시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24시간 돌보지 않으면 갑자기 뭔가 사고가 나는 거죠. 불이 나기도 하고 뭔가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하면 가족이 붕괴되고 가족이 완전히 그 뭐 붕괴되고 뭔가 하면 진짜 전 국민 이 환자 수에 비례해 가지고 뭔가 하면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도 이 개인적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다, 문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따라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옛날에 대가족제도에서는 사실은 별 필요 없어요. 대가족 내에서 서로 상호부조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해결됩니다. 근데 이제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개인화되고 나니까 이제 가족 내에서 못하던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가족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뭐 대가족으로 3대, 4대가 살고 있다 그러면 뭐 몇 명, 두세 명 나가서 돈 벌고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하면 계속 그까지 먹고 사면 되는 겁니다. 노인 은퇴하고 난 뒤라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죠. 건강보험도, 그러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뭔가 하면 그런 차원에서 치매 환자가 생기니까 도저히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뭐 환자를 살해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환자를 돌보다가 뭔가 본인이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부대가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자 라고 낳는 것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즉 이제는 이제 집에서 어떻게 이 봉양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된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요양 비용을 이제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뭔가 하면 이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해 가지고 아마 65세 이상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뭐 치매에 걸렸다 그런 경우에는, 치매도 물론 단계는 있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는 별로 이제 지원을 안 합니다. 조금은 지원하는 거죠. 어느 정도 단계가 넘어가면 그때는 24시간 옆에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24시간 거의 지켜볼 수 있는 최소 비용, 아니면 24시간 계속 돌볼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최소 비용 정도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겁니다. 그게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보험이고,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비용은 건강보험을 징수하는데 거기서 뭔가 하면 조금 더 받은 거죠. 조금 더. 한 6, 7% 뒤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6.12%. 그러니까 6.1%. 건강보험료의 6.55%. 요 정도, 한 6%, 6, 7% 정도를 더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이걸 운영했습니다. 그 정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 요양이라는 게 요양 갔다 돌아온 게 아니라 이런 요양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계속 거기서 끝까지 모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일자리 문제에서 봤죠. 지금 현재 제일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게 어디냐 그러면 이 시설입니다. 이 시설.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이라는 것이 출퇴근 요양시설과 그 다음에 소위 뭔가 하면 그냥 24시간 있는 자면서 할 수 있는 요양시설.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금 뭔가 하면 정도가 덜 심하면 이제 뭐 그냥 출퇴근으로 이제 그런 요양시설에서 모실 수가 있습니다. 모셔갔다가 뭔가 하면 저녁 때 집으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그래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더 좋겠죠. 가족도 더 좋고, 가족 관계, 유대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도 뭔가 하면 조금씩 생각이 날 때 뭔가 하면 가족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정신줄이 나가셨다 그러면 이제 뭔가 하면 24시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이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식의 시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많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니까 이제 이런 시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갈수록 이런 시설로 가는 사람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노인의 수가 많아진다. 것은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노인 수는 한 30년 동안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이 계속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노인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런 데에 대한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게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많아질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의료보험에서 하나 큰 또 한 변혁이죠. 전체 하나로 통합했는 게 하나고 2008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추가했는 게 또 하나입니다. 이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얼마를 내느냐? 일단 건강보험료만 봅시다.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의 6.12%입니다. 6.12%. 그러니까 보수 월액의 6% 조금 더 냅니다. 좀 더 내고, 이게 이제 현재 이게 한 3년 전 데이터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매년 이거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바꿀 수 있습니다. 매년 바꿀 수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 올리겠죠. 원래 작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지금 꽤 이제 재원이 대부분 고갈됐을 겁니다. 그래서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뭔가 매년 그때그때 상태에 봐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데 이제 상한선만 정해놨습니다. 9%인가? 그 이상은 못 넣게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소득의 6% 정도 됩니다. 따져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국민부담금이라 그러면 월급쟁이들의 월급 받을 때 보면 세금으로 얼마가 나가 있고 국민연금으로 얼마가 나가 있고 건강보험료로 얼마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는데 보면 이제 아까 말한 데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으로 9%를 내죠. 물론 나는 반 내지만 본인은 반 내지만 기업이 반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이 9%,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6%. 그 이야기는 월급의 15% 정도가 나간다. 그러니까 15%의 반은 7.5%죠. 그죠? 한 8%가 나가는 겁니다. 8%. 요 두 개만 합치더라도 월급의 8%. 그리고 기업은 다시 그 8%를 또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 월급만 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월급도 아니고 연봉은 월급보다 더 많죠. 연봉이라는 것은 세금 합친 겁니다. 기업들이 주는 것은 세금 떼기 전에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 있고 거기다가 뭔가 하면 또 이런 부담금이 있는 거죠. 그 두 개 부담금이 있고 또 기업이 또 부담하는 것은 소위 그 실업급여 부담금이 있고 산재 부담금이 있고 그런 것도 다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 고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월급보다는 연봉보다는 그 나머지까지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정도가 이제 이 추가 부담입니다. 개인도 월급쟁이들도 개인으로 부담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합쳐가지고 요게 이제 6.12%고 여기다가 건강보험료의 6.5%. 보수 월액의 6.5가 아니고 요 액수의 6.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로 부담합니다. 그러면 그걸 합친다 그러면 요거의 6%니까 뭐 이게 보수 월액에 비해 가지고 한 0.4%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7%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합쳐도. 그러니까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합쳐도 뭔가 하면 이게 7%는 안 됩니다. 뭐 그 정도만큼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부담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보험료를 내게 되고, 이 건강보험료율은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4.48%였습니다. 4.48%였는데 이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건강보험료도 근로자는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가입자와 보험자가 절반씩 부담하죠.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절반 내기 때문에 가입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냅니다. 절반만 내고,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역가입자는 이제 반 내줄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는 셈인데, 부담하는 게 곱하기 2인데, 곱하기 2니까 너무 많다고, 불평이 워낙 많으니까 조금 깎아가지고 한 80% 정도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20%덜 낸 것은 사실 이쪽에서 더 내는 꼴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조금 부담을 조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고 있는 꼴입니다. 자, 그래서 따져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토탈 합치가 이게 7%라 그러면 7%고, 아까 국민연금이 9%죠. 합치면, 9%, 7% 합치면 16%죠. 16%.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근로자가 내는 것이 절반이면 8%죠. 그러니까 월급의 8%가 추가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월급 봉투를 받아보면 월급의 8% 정도를 이 부담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 이제 뭐 처음에 대학교 마치가 취업을 하면 보통 평균 급여가 얼마냐 그러면 한 200에서 300 정도입니다. 평균이 거의 200 정도가 갈 겁니다. 200 정도. 월급이 200 정도, 월 200. 그러니까 연 한 2000 정도, 2000에서 2500 정도 사이라 그러면 세금은 거의 0입니다. 세금은 0이고, 연말정산할 때 보면 대부분 돌려받고 세금은 0입니다. 가건세도 중간에 뗄 때도 별로 안 뗍니다. 안 떼고 거의 0이고, 주로 내는 것은 이 부담금이죠. 부담금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세금은 안 내고, 월급 봉투에서 주로 이 부담금은 그대로 다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근로자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들이 보통 이제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 그러면, 물론 대부분 뭔가 하면 고소득자들이 다 내죠. 내지만 그냥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담세율이 GDP의 15%입니다. 담세율이 GDP의 15%인데,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러면 한 7,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로자 평균은 7, 8%.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평균적으로 소득의 한 7, 8%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게 이제 그 법인 그 소득세인데 법인세 말고 소득세로 지방 정부에 내는 세가 합쳐도 뭔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야기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 그 정도 됩니다. 같은 비율이라는 거죠. 오히려 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보다는 이게 더 많습니다. 세금 아닌 세금이 많다는 거죠. 즉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더 많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죠. 세금 아닌 세금이라고 하지만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이 국민연금은 결국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하면 의료비, 병원 가서 쓰는 돈으로 받는 거든지 아니면 늙어서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훨씬 더 많다. 그게 더 많고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세는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도 봤죠. 제일 큰 이슈는 고갈의 문제죠. 그리고 그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높이냐는 문제지만 결국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연금 보험료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보험료도 4.48에서 6.12로 지금 높아졌죠. 계속 높아집니다. 계속 높아지죠. 그래서 뭐 의료계에서는 GDP의 10%는 의료비를 써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담세율로 따져가지고 GDP로 봐서 뭐 개인 소득세가 아니라 뭐 법인세고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담세율이 별로 안 높다. GDP로 봐서 모든 세금을 따져보면 담세율이 한 15%입니다. GDP의 15%를 세금으로 내지만 사실은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것이 뭔가 하면 이 부분이죠. 이것까지 따져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는 세금하고 비슷한 것들이 세금 및 부담금이라는 것이 GDP의 거의 한 25% 정도는 됩니다. 되고 그게 이제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 세금이 뭔가 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부담률이 낮다. 뭐 아까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세금 부담률이 높다. GDP의 거의 한 60% 정도로 세금을 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세금 속에 뭔가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된 나라죠. 그러면 이제 그 값하고는 우리나라 세금하고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험 뭐랄까 커버리지가 높아진다. 점점점 보장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결국은 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장에 대해 가지고 지불하는 액수는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경제학에서 이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항상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혜택에 대한 비용을 같이 생각하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혜택만을 강조하죠. 혜택만을 강조하는데 비용 없는 혜택은 없습니다. 비용 없는 어떻게 되면 당장 다 했어야 되죠. 모든 혜택에는 비용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비용 지불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비용 지불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비용, 숨은 비용, 그걸 이제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고 보험료고. 그래서 현재 지금 어느 정도냐, 뭐 이제 복잡한 숫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이 복잡한 숫자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좀 몇 년 됐지만 어쨌든 현재 뭐 이제 구분을 한다 그러면 가입자 숫자를 구분한다 그러면 의료 보장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의료 급여가 있습니다. 의료 급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의료 보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건강보험으로 다 어쨌든 의료 부분에서 뭔가 하면 자기 돈 안 내고도 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 사람의 의료 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가입자 총수죠. 가입자 총수의 의료 보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눠보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는데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나왔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사회보장제도에서 뭔가 하면 구조 시스템이 있는 것이 의료급여다. 즉 그러니까 기초생활 그 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자죠.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들 능력이 없는 거죠. 없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도 뭔가 하면 자기가 들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위 국가가 의료비를 다 대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의료급여 대상자.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1544만 명.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 되죠. 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은 이제 5천만인데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3,600만이고 지역가입자가 1,400만 정도 이런 거죠. 그렇게 비율이 됩니다. 한 3대 1인가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이 의료급여를 합쳐가지고 5,200만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의료 부분이 커버되는 사람이 5,200만 명이다. 그러면 이 숫자가 너무 많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뭔가 하면 5,100만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왜 많냐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연금도 가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뭐 일 안 하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의료에 다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좀 더 많은 셈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라는 것은 개인이 낸 돈이죠. 그죠? 낸 돈이, 직장가입자가 이게 10억, 100억, 1000억, 37조 정도. 1년에, 2015년에 37조 정도 됐습니다. 37조 정도 됐고, 지역가입자가 7조 정도 됐습니다. 숫자로 봐가지고는 한 3대 1? 3대 1은 안 되죠. 2.5대 1이죠. 숫자로 봐가지고 2.5대 1인데, 낸 돈으로 봐가지고는 한 5대 1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지역가입자가 많이 내고 직장가입자가 많이 내고 지역가입자가 덜 내는 거죠. 일단 뭔가 하면 지역가입자는 낸 비용이는, 그러니까 직장가입자 여기 낸 것은 근로자가 낸 거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가 낸 거 다 합친 겁니다. 합친 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하면 일단 액수가 뭔가 하면 이 액수만큼 아니라 80%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안 낸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세대당으로 나누면, 근데 왜 세대당으로 하냐 그러면 보통 이제 보험료는 세대당으로 부과되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안 냅니다. 집에 아버지가 그 직장 다니면서 내면 이제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걸로 같이 다 가입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맞벌이 부부로 부모님이 양쪽 다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뭐 개별적으로 그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각자 내야 됩니다. 내야 되지만 어쨌든 직장 안 다니는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가구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세대당으로 나누면 세대당은 한 94,000원 정도 나옵니다. 한 5년 전 데이터지만 94,000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월 보험료가 95,000원, 94,000원. 그러니까 월 한 10만 원 정도 낸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10만 원 정도. 그 건강보험으로 낸다. 그 실질적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는 한 10만 원 정도. 94,000원인데 직장 가입자는 10만 원이고 지역 가입자는 8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80%만 받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한 월 10만 원 정도 낸다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보험급여는 실제 이제 병원을 이용해 가지고 지출된 돈입니다. 지출된 돈인데, 그러니까 이 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 갔다 그러면 그 본인이 쓰는 돈, 물론 자기 부담금은 빼고 나가지고 공단에서 지불할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지불한 돈이 45조, 45.7조 정도 됩니다. 거의 46조죠, 46조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 비해 가지고 거둔 보험료는 44조인데 여기는 어떻게 46조를 낼 수 있느냐? 그 차액은 사실은 이게 그겁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국가에서 이 정도 돈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자체가 적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재정은 흑자입니다. 흑자고 지금 흑자가 계속됐는데 재정에까지 흑자였죠. 흑자였는데 그 차이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일부 이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왜 부담했냐 그러면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직장 이 공단을 합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면 직장 돈을 뺏어가지고 지역에 주는 꼴이니까 직장에서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매년 어느 정도는 좀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돼 가지고 이만큼 더 줄 수 있고 또 더 그러면서 좀 더 남긴 셈입니다. 실제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비는 얼마가 되느냐?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병원을 통해 가지고 지불한 돈은 얼마냐 그러면 58조입니다. 2015년에 58조죠. 58조를 썼다. 그러니까 보험급여로 47조인데 58조를 썼다는 것은 보험 이외의 자기 부담금이 그 차익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8조에다가 4조를 더하면 12조 정도는 자기 부담금입니다. 12조 정도는 자기 부담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인 병실을 썼다. 그러면 뭐 돈 더 내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이 안 되는 뭐 비싼 걸 따로 했다. 뭐 이런 거에는 자기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뭔가 하면 소액은 또 자기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걸 합쳐가지고 전체 의료비를 쓰는 것은 58조 정도입니다. 58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험으로서 이제 이 정도 커버하고 나머지 차액은 자기 부담이죠.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GDP에서 3.7%입니다. GDP에서. 우리나라 의료비가 GDP에서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비용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라고 주장하는데 GDP에서의 비율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더 늘리려 그러면 과연 그럼 뭘 줄여야 되느냐? 뭘 줄여야지 이제 저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죠. 그러니까 각 직능에서는 자기 쪽에서 쓰는 것은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더 늘리게 되면 더 국민들의 의료 혜택을 높인다라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전 국민들은 그 돈을 어디서 더 줄일 것이냐 하는 거죠. GDP 비율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총액은 딱 10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비율 재구성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얼마냐? 95,000원 정도. 95,000원 정도. 그러니까 보험 95,000원 정도를 내는다 하는 거죠. 보험료로서는 이제 94,000원 정도 내는데 이건 세대당이고 1인당으로 봐가지고 1인당으로는 진료비는 한 95,000원 정도 냅니다. 1인당. 전체적으로 이제 95,000원 정도 내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이제 잘 봐야 될 것은 요 밑에 하나 더 있죠. 1인당 진료비는 그러니까 이 돈을 뭔가 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그 다음에 월로 본다 그러면 12로 나눴습니다. 그게 1인당 95,000원 정도 들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 돈을 쓸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뭐 노인분들이나 이제 큰 병 걸린 분들이 주로 많이 써가지고 평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그게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것을 나이로 분리해가지고 65세 이상 평균을 다시 봤습니다. 65세 이상 사람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병원비가, 그러니까 진료비라는 것이 병원에 쓴 돈이죠. 병원하고 약국에 쓴 돈입니다. 병원하고 약국에 쓴 돈은 30만 원이다. 전체 평균은 95,000원인데 65세 이상은 30만 원이다. 3배가 넘죠. 전체 평균에 비해서 65세 이상 의료비는 3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체 평균이지 64세 이하부터 하고 65세 이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4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고령화가 되고 나면, 나이가 많으면 병원 신세 질 일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죽기 마지막에 많이 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나이가 많으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뭔가 내구현안에 있는 거죠. 고장이 자주 많이 날 겁니다. 고장이 많이 나게 되면 일단 병원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 사용해가지고, 병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잘 사용해가지고 더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게 된 겁니다.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매달 쓰는 의료비가 이렇게 나이별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쓴다. 라는 이런 큰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이 재원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제 의료의 범위, 그러니까 보장해주는 범위를 안 넓히도, 현재 뭔가 하면 뭐 옛날에 뭐 CT를 의료보험을 해준다, 뭐 MRI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넓히죠. 그죠? 넓히고 뭔가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더 혜택을 더 많이 주는데, 그 혜택을 많이 안 주더라도 전체 인구 중에서 뭔가 하면 65세 인구의 비율이 배만 넣는다 그러면 의료보험료는 거의 뭔가 하면 한 1.5배는 50% 늘려야 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보험료는 많이 나갈 수 있는 구조다. 인구 구조다라는 겁니다. 의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안 하더라도,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점점점 이 부분에서는 많이 나간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보험료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높이는 부분이 뭔가 하면, 보험료 높이는 것은 뭐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아니라, 품질 향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의료보험에 대한 현재 현황입니다. 자, 뭐 이걸 요약을 해보면, 가입자는 전국인보다 많은 5,200만 명인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이유는 제외국민,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제외국민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 이민을 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가장 가성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품질에 비해 가지고 비용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 이민 간 사람마저도 다들 병나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병원에 고쳐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80만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프리라이딩을 좀 하죠.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이렇게 많다. 외국인 근로자, 제외국민.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의 70%가 직장이고 30%가 지역가입자죠. 그리고 보험료는 GDP 한 3%가 채한다는 44조 원이고, 보험급여로 46조가 지불되어 있죠. 요금보다, 보험료보다 급여가 많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세금으로 추가로 이제 지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평균적으로 매월 직장가입자는 1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8만 원 정도 내고 있죠. 그러니까 80%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황입니다. 현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평가인데, 질적인 평가는 보면 의료비 부담 증가로 건강보험의 재정 및 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건강보험의 재정 및 체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의 진료비 단순 증가 문제가 아니라 GDP에서의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비용은 다 늘어납니다. 물가는 뭐 인플레이션이 심하지가 않더라도 조금씩은 다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것은 그건 뭐 당연히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GDP에서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물가보다 뭔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이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걸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을 더 늘리려고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지출을 줄여야 한다라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특히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최선의 인구 구조. 그래서 현재 우리 상태를 인구 보너스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인구 보너스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마저도 만약에 이게 부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으니까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노년층 인구 증가와 노년층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 이 의료 비용이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급등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담일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데없이 사회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사전에 뭔가 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과한 부분은 좀 드러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개인 부담금을 조금 높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서로 비용 분산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갑자기 또 올렸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노인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의료 비용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뭐 보험료를 뭔가 하면 또 동일한 비율로 뭔가 하면 뭐 확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지금 직면할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훨씬 더 그게 두드러지는데, 실제 이제 뭐 이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 서비스는 뭐 잔잔한 제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보험 제도는 이제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재정에.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제 그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큰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이 사회보험에 대해 가지고 면밀하게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여기 대해서 이제 뭔가 지금 빨리 고치자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으로 합쳐가지고 이제 검토는 해봤는데,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2015년 정도에 아마 이걸 했습니다. 8대 사회보험에 대해 가지고 중기 재정 추계를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빨리 고치자라는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은 고치자기보다는 그때 이걸 발표한 이유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걸 발표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선거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돈 더 쓰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혜택 늘리고 돈 더 쓰자. 혜택 늘리겠다 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혜택을 늘리겠다. 국민연금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대체를 높이겠다. 그 다음에 뭔가 건강보험 뭔가 하면 혜택을 더 높이겠다. 자, CT도 보험해주고 MRI도 해주겠다. 다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뭐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 노인들에 대해 10만 원 아니라 나는 20만 원 주겠다. 나는 3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하면 선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이 재정 안정성, 국가의 부채 같은 것을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그 부서의 그 책임입니다. 책임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걸 제발 좀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사전에 해 가지고 터뜨리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이 돼도 뭔가 하면 그 몇 년 내에도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부담할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의 이 8대 사회보험의 재정에 대해 가지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좀 됐는데, 그때는 당시에 이제 그 당시 2016년 당시에 뭔가 하면 거의 10년 뒤에 25년, 지금으로 봐가지고 4년 뒤밖에 안 되죠. 그때로 봐가지고 봤는데, 지출액을 본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2016년 비해 가지고 한 2.5배 정도 늡니다. 17조에서 44조. 연평균 10%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2배 반 이상이 넣는다. 이거 왜 넣냐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넣는 것은 별로 안 됩니다. 10년 동안 넣는 것이 뭔가 하면 더 준다고 해봐야 물가 상승 정도 더 주니까 10년 동안에 많이 더 줘봐야 뭐 한 10% 이상 더 안 넣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연금 받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뭐 사학연금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고 군인연금도 마찬가지고 연금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받는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사학이나 공무원, 군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늘어나는 비율은 적은데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늘어나는 비율이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지출이 이렇고 그 다음에 수지를 보는 거죠. 수지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험료를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과연 수지는 어떻게 되느냐. 받는 돈에 비해가지고 주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여전히 국민연금하고 사학연금의 수지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에 비해 받는 건 더 많습니다. 수지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부터 25년까지는 수지는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봤죠. 언제부터 적자가 되느냐? 30 몇 년부터 이제 적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빠른 속도로 이제 고갈되어 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년은 당연히 수지는 흑자입니다. 뭐 사학연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걱정은 하지만 이때까지도 여전히 흑자입니다. 흑자인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벌써 적자가 된 지 한참 됩니다. 한참 됐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뭔가 매년 한 2조, 2.2조, 1.6조만큼 적자입니다. 받는 것보다는 뭔가 주는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 세금으로 이제 충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액수가 뭔가 하면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더 늘어나게 있습니다. 이렇게 더 늘어나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 뭔가 하면 이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지출 대비 수입의 비율이 뭔가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다. 요 정도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현재도 적자고 지속적으로 적자 규모는 늘어난다 라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여기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 보면 16년에 지출은 52조인데 25년에는 111조로 예측됩니다. 코로나가 없는 상태였어. 얘가 늘어난 거죠. 반면에 현행 상태로서 뭔가 보험료를 받는다 그러면 25년에 적자가 20조가 된다는 겁니다. 적자가.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이거다. 2025년 정도로 봤을 때는 연금은 좀 있어도 뭔가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건강보험 하나만 그대로 했다 그러면 적자가 20조가 되는 겁니다. 즉 건강보험으로 뭔가 하면 병원 찾는 사람들의 비용은 확 늘어나는데 확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최근 10년 내에, 지금부터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5년, 10년 내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빠른 속도의 의료비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그대로 놔두면 당장 이렇게 감당 못할 정도로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보험료를 빨리 올릴 겁니다. 분명히. 올릴 것이고, 그러면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그것도 조세 저항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가 많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 의료 커버리지는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담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혜택 주던 것을 보험되는 것이 보험 그게 빠진다든지 그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향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30년 돼 있다. 2000 그러니까 뭐 한 30년, 40년쯤 되면 제일 문제는 여기 이거겠죠. 국민연금 문제겠는데 그 3, 40년 뒤에는 국민연금이 제일 큰 문제지만 지금 2020년대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향후 닥칠 우리 사회가 지금 감당해야 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커버리지를 무조건 뭐 혜택을 더 넓힌다고 좋을 게 아니라는 거죠. 넓혔다가는 다음에는 그 재원을 부담 못 해가지고 다시 줄여야 될 일이 있다.
오히려 지금은 뭔가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영해가지고 이때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이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봤습니다.